안녕하세요 여러분, 백집사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딱 5년이 됐더라고요. 2019년 1월에 아마 첫 영상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5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건 바로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누가 더 키우기 어렵냐, 좋냐에 관한 질문인데요. 사실 요즘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반려하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, 제가 생각했을 때 둘의 명확한 차이점이나 혹은 예비 보호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. 이게 근데 사실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, 또 누군가에게는 이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누가 좀 더 나랑 잘 맞을까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산책인 것 같아요.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게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꼭 필요한 일이란 건 다들 아시잖아요. 근데 뭐 산책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게 보호자의 삶의 패턴을 진짜 많이 바꿔놓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 뭐 산책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, 나가서 충분히 또 산책을 시켜주고, 또 들어와서 또 그걸 또 정리해주고, 이런 걸 매일 한다는 게 사실 누군가에게는 뭐 같이 나가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만,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숙제같이 느껴져가지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산책이라는 게 마냥 이렇게 재밌지만은 않거든요. 왜냐면 나갈 때부터 예절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, 또 밖에 나가서 뭐 잘못 먹고 병원 가는 일 없게 계속 지켜봐줘야 되고, 그리고 요즘같이 또 이렇게 춥거나 또 되게 더운 여름에는 아이들 컨디션도 또 잘 봐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될 게 되게 많긴 해요. 반면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책이 필요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산책을 이렇게 시키는 게 내 성향이랑 잘 맞을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땐 이제 훈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이게 훈련이 뭐 단순히 뭐 앉아, 손줘, 뭐 이런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보호자랑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예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질서 같은 뭐 이런 훈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물론 강아지든 고양이든 둘 다 사회화 과정은 정말 중요해요.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남은 여생이 완전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렇지만 제 경험상 그 넓은 의미의 훈련이라는 게 사실 고양이보다는 약간 강아지한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강아지는 그 보호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. 예를 들어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계속 짖으면 뭐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,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공격성을 보이면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강아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, 또 식사 예절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또 보호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넓은 의미의 훈련이 좀 더 필수인 것 같아요. 반면에 고양이는 뭐 발톱을 깎인다라든지 아니면 양치를 시키는 거, 뭐 이런 기본적인 훈련만 되어 있으면 사실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거든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강아지를 반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뭐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제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와닿는 건 목욕인 것 같아요. 이게 강아지는 주기적인 목욕이 필수지만 사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는 평생 목욕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. 소형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목욕이 금방 끝난다고는 하지만, 아무리 그래도 아예 안 시켜도 되는 고양이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견종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미용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저는 밀키를 5년 동안 키우면서 밖에 나가서 미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근데 밀키 정도면은 보통 어느 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 전 소형견 친구들은 비용이 좀 더 부담이 덜한 줄 알았는데, 들어보니까 소형견 친구들도 꽤나 비용이 부담스럽더라고요, 이걸 주기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.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이겠구나, 이런 걸 저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반려하기 훨씬 편한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뭐 산책도 안 해도 되고 훈련도 안 시켜도 되고 뭐 미용이나 목욕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, 심지어 배변 훈련도 따로 안 시켜도 돼요. 그냥 모래만 놔주면 된다고 하니까
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강아지보단 상대적으로 또 고양이가 분리불안도 적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인지 막연하게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반려하기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게 맞긴 해요. 근데 그치만 그런 걸 안 한다고 해서 고양이를 반려하는 게 더 쉬운 건 아니거든요, 제 생각에는. 그럼 이제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보통의 고양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요. 예민하니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근데 또 얘네가 웃긴 게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야생에서의 습성 때문인지 아프면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게 밑을 노리신 거예요.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. 그래서 보호자가 항상 미리 더 신경 쓰고 지켜봐 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키우기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이긴 한데 제가 이제 광복이, 밀키, 타니를 반려하면서 정신적으로 쓰는 게 한 10이라고 치면 그 중에 밀키는 1, 많아야 2 정도고 사실 나머지 8, 9는 다 고양이들한테 신경을 쓰고 살아요. 물론 정신적으로. 그 경험상 이제 고양이한테 신경 써줘야 될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키우기 편하다? 이거는 약간 제 스스로는 이렇게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고양이들은 뭐 배변 훈련도 모래만 깔아주면 된다던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얘네가 워낙에 깔끔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더러워지면 볼일을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. 뭐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스트레스가 또 그런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동물병원을 가면 또 진료비도 많이 나오겠죠. 이게 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, 사실.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긴 하지만 고양이 모래 때문에 이제 눈이나 뭐 폐 건강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골라줘야 되고 또 매일 볼일을 보고 온 집에 뿌려지는 그 모래를 청소하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다 청소를 했는데 꼭 자려고 이렇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면 꼭 그 까슬거리는 게 꼭 남아있어요, 침대에. 그러면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또 그것도 또 치우고 자야 되거든요. 이런 것까지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더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하는 고양이들의 변냄새가 강아지들의 변냄새보다 제가 느끼기엔 좀 더 많이 지독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죠. 그리고 얘네는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물도 잘 안 마시려는 습성이 있어서 하루에 얘네들이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도 신경 써주면서 살아야 돼요. 인터넷에 고양이 음수량이라고만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이렇게 많은 집사님들이 아니 물 마시는 것조차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막 하고 살아야 돼?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집사님들의 고민거리거든요. 그리고 또 아까 제일 편한 게 개인적으로 산책을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근데 대신 강아지들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냄새를 맡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고양이들은 집 안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.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수직 공간들을 잘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냐놀이를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매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해주지 않으면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말썽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캣타워나 숨숨집이나 스크래처 같은 어떤 초기 비용도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아직도 고양이는 집에 그냥 혼자 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. 물론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좀 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는 뭐 집사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집에 혼자 계속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거든요, 절대. 실제로 광복이만 봐도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지만 집에 사람이 없으면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울기만 하거든요. 이게 강아지들처럼 막 짖고 울어서 다른 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고양이들은 그냥 혼자 잘 있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. 그리고 또 자잘한 거는 뭐 동반 여행이 힘들다든지 또 집에 왔을 때 뭐 반겨주는 정도의 차이라든지 사실 고양이들은 이렇게 훈련으로서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보호자들이 그 삶에 맞춰서 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나랑 잘 맞을까? 이런 걸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
이쯤 되면 왜 털 얘기는 안 나오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사실 예비 보호자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중요한 부분이 털 빠짐이잖아요.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누가 더 털이 많이 빠지냐,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, 이건 제 경험상 둘이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둘 다 노답이라서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 있거든요. 밀키 같은 경우는 보통 털이 이렇게 뭉쳐져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털이고요. 광복이나 타니털은 주로 가벼워서 잘 날아다니고, 그래서 막 옷에도 잘 박히고 음식에도 더 잘 들어가고 막 이런 편이에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밀키 털이 옷에 없고 밀키 털이 음식에 없고 뭐 고양이들 털이 바닥에 없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물론 더 자주 빗겨주고 뭐 청소를 좀 더 자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포기를 하고 살 수 있겠다,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거를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입양하시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이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는지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는지를 미리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뭐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 위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강아지는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줘야 되고 고양이는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줘야 된다, 이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한 생명과 함께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려운 것들 뿐이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지 내 여건은 괜찮은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렇게 함께 반려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. 뭐 강아지 키우는 게 좋을까? 아니면 고양이 키우는 게 좋을까?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키우라고 조언해 준 적이 없거든요. 왜냐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조언해 주는 것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누구보다 제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이게 쉽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뭐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친구끼리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 고양이는 무슨 죄냐, 야 너는 그렇게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너 여행 그거 줄일 수 있어? 안 갈 수 있어?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너 뭐해 밀키야 뭐해,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 호텔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응 아니야 라고 대답해 줬거든요 제가. 그래서 저는 어중간하면 그냥 친구들한테도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 보호자에게는 아이들이 사실 삶의 일부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보호자가 삶의 전부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도 꼭 갖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